법장이 TV 법장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값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2022년 올해에는 집값이 떨어지긴 하는 건가 라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결국엔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집값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일지 모르겠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뜻보다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집값도 계속 오른다는 말일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국집의 짜장면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5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80년대 짜장면 값 한 그릇은 약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지금은 어떤가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5천원에서 6천원 정도입니다. 40년 전에 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짜장면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이나 물건의 가격을 떠올려 보더라도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에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부동산 가격만 변동 없이 향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까요?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심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누구나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직장에서 출퇴근이 편리한 곳에서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는 깔끔하고 이전의 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새 집, 새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새 아파트는 항상 인기가 있고 청약률이 수백 대, 수천 대에 이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지역에 새 집을 무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 이상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지을 곳이 거의 없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시장에 특히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기간에는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했음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고 결국 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세, 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인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특히 매수자의 자금력을 없애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억제되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서울 및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래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한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많이 시행했고 이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규제 정책은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97년도 IMF 시절을 기억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하고 IMF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초유의 IMF 사태로 부도나는 기업이 많았고 실직하는 사람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매우 낮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렇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넣기 위해서 부동산 전매를 허용하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022년 1월 지금의 관점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조금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각종 규제 정책을 다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행했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은 바로 실거래가 신고, 종부세 제도 등입니다. 불과 5년 만에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던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정권에서 있었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의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나 부동산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 기간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폭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새로운 정부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최소한 3, 4년은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3, 4년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법장이 TV 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